눈덩이를 막연하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손으로 뭉치기 시작해서 굴려 나가는 것과 그래서 연탄재 하나 주워다가 연탄재로 굴리기 시작하는 거는 속도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오게 될 거야. 내가 법칙을 하나 좀 생각해 봤어. 부의 법칙이야. 자, 부는 수입 빼기 지출 더하기 자본 곱하기 자산 증가율이야. 우리는 늘 배워왔어. 지출을 줄이면 잘 살 수 있다고. 당연하지. 수입보다 지출이 크면 당연히 잘 살 수 없어. 근데 거기서 지출을 과연 얼만큼 줄일 수 있을까?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지출의 한계는 아마도 현재 지출만큼일 거야. 자, 그마저도 아무리 줄인다고 해도 최저생계비만큼은 지출해야 될 거니까 그러면 한계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부를 획득하는 으뜸의 방법이 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 수입을 늘리는 건 어떨까? 내가 생각할 때는 수입을 늘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그러니까 가장 많은 부를 가장 빠르게 이룩할 수 있는 방법에는 틀림이 없어. 자, 여기서 수입을 늘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봤어. 유한하게 늘리는 방법이 있고 무한하게 늘리는 방법이 있어. 자, 유한하게 늘리는 방법은 제한된 나의 자원을 그대로 이용하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게 월급 또는 연봉, 이런 이야기라는 거지. 월급은 내가 제공하는 시간만큼 나에게 주어지는 대가야. 지금 우리 대졸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작게는 한 2천만 원부터 많게는 한 5천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다고 치자. 이 사람이 일반적으로 진급을 통해서 연봉을 늘렸을 때 뭐 한 1억, 2억을 받는다고 하면 실제 수령액은 한 1.2억, 뭐 언저리 1.3억 뭐 이 정도가 될 거야. 또는 정말 성공하는 기업인, 뭐 정말 성공하는 정도까지라고 하면 아마 그런 기업인은 성장하면 한 10억 받는다고 치자고. 그 정도 받으면 그래도 큰 의미가 있겠지. 근데 그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건 일반적이지는 못하다는 거지. 그러면 무한하게 늘리는 경우를 또 한번 생각해 보자. 무한하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뭐 유한하긴 하지만, 자, 우리 주변에서 간혹 볼 수 있어. 연예인이나 스포츠 대스타,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몸값이 진짜 뭐 시간당 비용이라기보다 어떤 브랜드의 가치라고 이미 보는 거야. 하나의 새로운 기업이 되는 거지. 이런 몸값을 시급으로 환산하되 일반적인 월급을 받는 몸값은 굉장히 한계적인 거고, 자신의 브랜드를 무한히 늘리면 어느 자산보다 더 큰 자산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그 자산은 소멸되지 않는 자산이라는 거야. 근데 이게 쉽지 않지.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산을 불려가는 방법을 재테크라는 것을 생각해서 이제 그런 방법을 선택한다는 거야. 정말 무일푼이면 처음 시작할 수 있는 자산을 만들어야 돼. 그 자산이 이제 자본을 얘기하는 거지. 그 자산을 어떻게 불리느냐가 재테크의 기본이라는 거지. 저 자본이라는 거, 저 식에서 봤을 때 그 자본은 우리 자기 자본 더하기 부채라고 얘기를 하지, 일반적으로. 그럼 순자산 더하기 부채야. 눈덩이를 굴린다고 생각해 보자고. 눈덩이를 막연하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손으로 뭉치기 시작해서 굴려 나가는 것과 그래서 연탄재 하나 주워다가 연탄재로 굴리기 시작하는 거는 속도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오게 될 거야. 그러면 그 연탄재를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급여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 몸을 통해서 만든 최초의 자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자고. 이 자본이라고. 그 자본을 이제 계속 굴려 나가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곳에서 이걸 굴릴 거냐도 굉장히 중요해. 그 어떤 곳이라는 것이, 자, 눈이 좀 많이 쌓여 있는, 폭신폭신한 눈이 많이 쌓여 있는 곳일 수도 있고 눈이 별로 없는 곳일 수도 있어. 그 눈의 정도가 그 자산 증가율이라는 거야. 기본적으로는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눈이 쌓여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자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산이 증식을 해.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기본이지. 최초의 연탄재를 만드는 방법은 노동을 해서 만들어야지. 그리고 그 연탄재를 계속 굴려야지. 바닥에 눈이 많이 쌓인 곳에서 굴릴 것이냐, 눈이 거의 없는 곳에서 굴릴 것이냐. 바닥에 쌓여 있는 눈이 그 자산에 대한 증가율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우리는 물가 인상률, 경제 성장률, 뭐 이자율, 소득 성장률,
화폐 증가율 뭐 이런 것들이 다 표현이 다르긴 하지만 실제로는 비슷한 거야. 화폐량이 계속 증가해. 이 말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야. 주변에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자산을 모아서 맨바닥이 아닌 곳에서 굴리기만 해도 화폐량 증가만큼은 일단 자산이 증가할 거야. 증가한다기보다 실제로는 그 가치를 그냥 보존하는 정도가 되겠지. 근데 그 증가율이 달라진다면 실제로 자산의 증가가 달라지는 거지. 자산 증가율을 좀 더 공격적으로 사람들이 판단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어. 가장 큰 증가를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 복권이야. 내가 투자를 조금 했는데 성공하면 확 늘어나잖아. 확률은 낮지만. 또는 어떤 게 있어? 도박. 이런 거는 그 증가율을 굉장히 급격한 거를 바라는 거야. 그래서 증가율을 높이는 거는 쉽사리 덤벼들면 안 돼. 그거를 잘못 선택하면 사기에 걸려들기 딱 십상이라는 거지. 그래서 안정적으로 굴려나가는 방법은 자산의 높은 증가율을 찾는 것보다는 자산의 규모를 키우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 자산의 규모를 키우는 방법은 예를 들면 주택을 샀을 때 전세를 끼고 산다거나 또는 대출을 활용한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어떤 자산의 규모를 만든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버리지라는 거지. 그러면 내가 아까 얘기한 네 가지가 있다는 거야. 네 가지는 지출을 줄이느냐, 수입을 늘리느냐, 자산 증가율을 높이느냐, 자본을 늘리느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나마 소득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수입을 늘리는 거라고 했어. 근데 그게 그만큼 쉽지는 않아. 그래서 우리가 다음으로 부를 늘리는 방법 중에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 자본을 늘리는 그 3번이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이라는 거지. 사실 뭐 이렇게 생각해보니 이 부의 법칙이라는 게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우리가 배워왔듯이 그냥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지. 우리는 수입도 늘리는 노력도 해야 되고 자본도 늘리는 노력도 해야 되고 다만 여기서 쉽게 빠질 수 있는 일확천금의 자산 증가율에 목을 메고 너무 섣부르게 덤벼들다가는 오히려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자는 거지. 뭐 별거 아닌 이 법칙을 소개하는 이유가 어쨌건 우리가 배워왔던 뭐 지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 뭐 수입을 늘리는 것 어쨌든 이 네 가지 요소들 우리가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